안녕하십니까. 한중일 삼국지 TV입니다. 한일 관계는 영원한 맞수이다. 양국은 2000년 이상 교류하면서 우월과 콤플렉스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그 역사적 유구함만큼이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한 맞수로서 경쟁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사이입니다. 한국은 여러 번 일본의 일방적 침략으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으며 많은 문화자와 국부를 비탈당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기인 여명기에 문화와 기술을 전해주고 이끌어준 고마운 선생과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이유 때문에 번번이 고통을 당했으니 역사는 정의의 신도 없는 힘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2000여 년의 일본과의 교류 속에서 한일 관계는 평화의 시기도 물론 있었으나 불편한 시기도 꽤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바로 양국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항상 우월과 콤플렉스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300년부터 AD 300년 때까지 600여 년간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또는 전쟁을 피해 남쪽인 외열도로 떠났던 일본의 야유의 시대입니다. 초기에는 단속적으로 도래해 갔지만 한반도에서 삼국이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일본으로의 이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는 일본 큐슈에서 발견된 요시노가리 유적에서 발굴된 인굴이 당시의 일본 열도 원주민보다 평균 3cm 이상 컸고 얼굴 윤곽도 확연히 원주민들과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인종의 열도 등장이며 이들이 오늘날 일본인의 직접 조상이 됩니다. 한반도에서 밀린 이주민들의 패자부활전이 외열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서기 239년 일본의 히미코가 여왕으로 군림하던 시기에 중국 사신이 일본 열도에 들렸던 바 그 기록이 삼국지의 의지 외인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일본 열도에는 당시 말과 소, 호랑이, 표범, 양, 까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 239년 이전에 일본의 기만 민족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유적에는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계 마구와 유물들이 발견되니 사람의 이주는 물론 말도 함께 일본에 유입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큐슈의 다케하라 구분 벽화에 배에서 말고삐를 잡고 끌어내리는 그림이 일본 열도로의 말 유입을 설명해주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가야 백제계인 아야시족의 외열도 내 활약상과 신라계 하타시족의 눈부신 활약은 일본 고대의 국가체제 구축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코올이란 행정명이 코호올이란 일본어로 이어지고 뱀이라는 동물명도 뱀이라 불리다가 해비로 바뀌는 과정을 봐도 당시 한반도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소체로 이루어졌지만 가타가나는 신라에서 불경을 읽을 때 이두식으로 쓰던 표기가 그대로 가타가나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국가는 물론 당과의 교류를 통해 헤이안 시대 서기 794년부터 1185년까지 그때에는 한동안 세국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때에 급속히 일본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즉 한반도나 대륙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와 기술 등을 일본화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당나라의 장안을 본따서 교토 시가지가 바둑판처럼 동서남북의 도로가 곧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페리칸이라는 택배 회사에서 6개월간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길 찾기가 매우 쉬웠던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문화 유입 형태 및 발전을 보면은 수, 파, 리로 풀이가 됩니다. 즉 일본은 다른 문화를 소화함에 있어 처음에는 외국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단계, 고대에 그랬죠. 그것을 수라하며 지킬 수죠. 그 단계를 거쳐 원형을 깨고 더욱 발전시켜 일본인에 맞도록 고치는 단계, 중세 초기, 즉 파악의 단계죠. 깨부순다는 거죠. 한반도나 대륙의 문화 원형을 깨부수고 그 단계를 거쳐 그 원형을 깨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일본의 문화 유입 형태입니다. 이렇게 소화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초기 도입된 문화의 원형을 떠나 완전히 다른 일본 고유의 문화, 중세 이후 그렇게 바뀌는데 이 단계를 일본 문화 형태의 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떠난다는 뜻이죠.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 형태가 원형을 잃고 완전 일본화된 단계를 떠날 리로 써갖고 리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 유입 및 발전 형태를 수, 파, 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고대에 한국에 의한 일방적인 우위의 시대로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1592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라는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이 전쟁에서는 양국 모두 지리한 전쟁 끝에 승자가 없었던 무승부로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기술을 극대화한 걸출한 부하무장들의 출현과 위기감에 조선을 치기로 하고 전쟁을 일으키니 그것이 바로 1592년의 임진왜란이요 1597년 8월에 재침을 하니 그것이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불록구의 액기라고 하고 정유재란은 게이조의 액기란 가증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뻔뻔하게도 침략을 인정하지 않고 임진년의 조선정벌이나 정유년의 조선정벌이라 하는 말입니다. 메이지 전후의 정활론과 같은 의미로 쓰는 말장난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경영은 1945년 미군에 의해 원자탄 2방을 맞고 항복한 것을 패배라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말장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찌됐든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서양의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 2만여 권에 이르는 책을 번역하였습니다. 이때 철학, 수학, 과학 등의 학술 용어가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사회, 즉 쇼셜이라는 단어를 보면 일본인들의 축제가 행해지는 시발점인 신사에서 나왔는데 신사를 한자로 줄여서 부를 때는 야시로, 회사의 사자죠. 토지의 신, 사자를 일본어로 야시로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 붐비는 모습을 보고 소셜을 사회라고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람이 많이 모여 일하는 곳인 공장을 사회를 거꾸로 하여 회사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나 불어, 독어의 번역에서 일본인들의 생활 종교인 신도와 신사에서 자연스레 사회, 회사란 번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시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은 일본에 우리가 패배한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일본어가 그대로 또는 외래어로 정착했습니다. 가방이나 구두도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외래어가 되었는데, 가방은 네덜란드어 카바스가 일본어를 거쳐 들어온 것이고, 구두는 일본어 굿즈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현재까지도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나 망한 전문가 아소타로 같은 혐한 세력들은 2010년 이후 디지털 산업에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것을 인정치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워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우익들의 방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계기는 임진왜란 이후로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쇄 기술자라든가 도자기 기술자 등 당시의 첨단 기술자를 빼앗겼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급속히 많은 서적이 보급됨으로써 지식인이 늘어났고, 도자기의 보급은 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스마야끼의 심수관 집안이나 사가현의 아리따야끼의 이삼평 도공 후손들에 의한 끊임없는 도자기 생산은 21세기의 반도체처럼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유럽의 선풍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수출되었죠. 그 돈이 바로 일본 근대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통탄할 일이죠. 일본은 물을 숭상하는 사무라이의 국가요, 한국은 문을 숭상하는 선비의 국가로서 이 양자의 패러다임이 균형을 이룰 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힘으로 일본을 누르지 못할 때는 일본의 무력만이 한반도로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눌려 있었던 자존심의 회복이자 콤플렉스의 극복이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한일 강제 병합과 같은 침략으로 앙가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 일본 고대의 국가체제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반면, 무의 국가인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으로부터 무력만이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줄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작해야 임진왜란이라는 무력과 함께 고추와 담배 정도가 전해졌고, 조선 통신사에 의해 고구마가 전해졌을 뿐입니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에 대해 우리 한국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엔 반대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극우 혐한 인사들이 한국을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 간에는 우월과 콤플렉스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한일 관계는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한일 관계를 비교해보면 21세기에 상당히 변화하고 있죠. 빨리빨리라는 국민성도 장점이 되는 정보화 산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혜택을 한국이 가장 많이 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는 일본인의 심성으로는 도저히 디지털 산업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21세기는 또다시 우리가 일본을 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